안녕하세요. 임상영양사 최미연입니다. 오늘은 퀴즈로 시작해 볼까요? 회사의 탕비실, 그리고 어디 가나 한켠에 늘 함께 있는 이 친구. 우리나라에만 있는 발명품? 해외에서 인기 있는 이 친구가 혹시 뭔지 짐작하셨나요? 바로 오늘의 주제는 믹스 커피입니다. 설탕 덩어리 심장병의 원인이라는 속설이 있어서 마실 때마다 뭔가 찜찜함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계시진 않은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믹스커피 당당하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믹스커피를 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설탕과 지방이죠. 믹스커피 한 잔이 콜라 한 캔보다 나쁘다는 이야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시판 내는 믹스커피 한 포에는 설탕이 약 5에서 6g, 지방이 약 1.5g 들어 있습니다. 반면 콜라 한 캔에는 설탕이 35g, 초콜릿바 하나에는 20g이 들어있죠. 탄산음료나 초콜릿과 비교하면 훨씬 적은 양이지요. 한국 소비자원이 시판 중이면서 한국인에게 인기 있는 제품 믹스커피랑 라떼 12제품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당류와 포화지방은 물론 제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당류는 5%, 포화지방은 25%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카페인 함량은 믹스커피 한 포당 약 37에서 54mg 수준으로 이는 커피숍의 아메리카노에 비해 절반 이하로 조사되었는데요. 12제품 중 이왕 드신다면 당류나 포화지방이 적은 제품을 골라서 취향에 맞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판 커피 12제품에 대한 당이나 포화지방 함유 결과는 영상 마지막에 제공해 드릴 테니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믹스커피의 카페인 함량이 낮은 결과 보고 놀라지는 않으셨어요? 프랜차이즈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한 잔에는 믹스커피 한 포에 약 2배의 카페인이 들어있는데요. 따라서 평소 카페인에 민감하셨던 분이라면 오히려 믹스커피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장량은 성인 400mg 정도 해당하는데요. 그럼 그 카페인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믹스커피는 5잔에서 6잔 정도를 드셔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카페인은 아시겠지만 커피 이외에도 녹차나 초콜릿, 에너지 드링크, 음료, 심지어 일부 진통제나 감기약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드시는 카페인의 총량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이번엔 카페스톨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카페스톨이라는 성분을 아시나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다고 알려진 커피 한 성분인데요. 즉, 에스프레소 위에 하얀 거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분을 카페스톨이라고 합니다. 종이 필터를 사용하면 대부분 제거되기 때문에 종이 필터에 내려 마시는 드립커피의 경우 카페스톨 함량은 낮아지게 됩니다. 믹스커피의 카페스톨 성분은 어떨까요? 믹스커피는 원두를 추출한 후에 분말화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카페스톨은 제조 과정에 대부분 제거됩니다. 카페스톨의 함량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믹스커피 논란의 핵심이었던 프림도 이제는 트랜스 지방 측면에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과거에는 트랜스 지방을 포함한 경화유를 사용했지만 2007년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규제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대부분 제조사들이 트랜스 지방이 없는 코코넛 오일이나 팜유로 기반 크리머로 전환했습니다. 즉 트랜스 지방의 우려는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코코넛 오일 팜유는 괜찮을까요? 코코넛 오일과 팜유는 높은 포화지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상지혈증 진단을 받은 대상자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믹스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이상지혈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다면 매일 습관적으로 드시는 한 잔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가끔 주 1, 2회 정도는 허용되니 지속적으로 일상적 섭취만 지양해 주세요. 이상지혈증 진단 받으신 분들께는 우유에 커피 가루를 타서 드시는 방법으로도 활용은 가능합니다. 프리밀 포화지방은 영양소 없는 포화지방이라서 LDL을 높이는 경향이 더 직접적일 수는 있으나 우유의 포화지방은 다른 영양소 패키지와 함께라서 LDL 영향은 줄 수 있어도 칼슘이나 단백질 등 건강상 이점도 있어서 순효과는 긍정적일 수 있으므로 일주일에 하루는 커피 믹스, 또 다른 하루를 만약에 드신다면 저지방 우유에 커피 가루를 타셔서 드시는 방법도 더욱 좋겠지요. 이번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성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아크릴 아마이드는 원두를 볶을 때 자연적으로 생기는데요. 발암 추정 물질인 아크릴 아마이드 함량은 인스턴트 커피의 4배 높게 함유되어 있지만 현재 시판 제품 중에는 국제 기준 안에서 관리되고 있어서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믹스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의 건강은 어떨까요? 국내의 여러 연구를 종합해 봤습니다. 먼저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 결과 믹스 섭취자와 비섭취자, 블랙커피 섭취자 간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요. 즉, 믹스커피 자체가 직접적으로 건강을 해친다는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구가 같은 결과를 보인 건 아니었습니다. 하루 두세 잔 이상 믹스커피를 마신 그룹에서는 복부 비만 위험이 30%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었고, 광주 지역 건강검진센터 조사에서는 믹스커피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허리둘레나 중성지방 수치가 유의하게 상승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는 믹스커피를 과도하게 마시면 만성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믹스커피 자체가 건강을 해친다는 직접적 증거는 부족하지만 과량 섭취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기상 직후는 피해주세요. 아침에는 코르티솔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커피에 카페인까지 들어가게 되면 혈당이 더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위산이 과다 분비될 수 있으므로 기상 후에 2시간 후가 적절하며 카페인이나 클로로겐산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속쓰림 위험이 커지므로 위염이나 위산 가다가 있는 분들은 공복 커피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카페인은 방광기가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라서 자기 전에 최소 6시간 전까지만 드시는 게 수면의 질을 방해하지 않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나는 커피 마셔도 잘 자 하시는 분들은 커피를 마셔도 바로 잠은 들 수 있지만 깊은 숙면은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면 단계 중에 깊은 수면이 줄어들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믹스커피 어떻게 즐기면 될까요? 적당히 그래서 하루에 최대 3잔 이내로 권장드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한 잔 정도, 이상지혈증 환자는 주 1회 정도 한 잔, 타이밍은 공복보다는 기상 후 2시간 이후, 그리고 식사 후에 2시간 이후가 혈당 안정에 유리합니다. 라떼나 고지방 제품은 포화지방 함량을 꼭 확인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낮은 제품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고요. 카페인 민감하신 분들은 믹스 커피는 브랜드 커피숍의 아메리카노보다도 카페인 함량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으니 믹스 커피를 한 번씩은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믹스 커피 설탕이 걱정되신다면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믹스커피 스틱의 끝을 끝까지 털어내지 말고 살짝 남겨보세요. 설탕은 스틱 맨 끝에 모여 있어서 이 방법만으로 당 섭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믹스커피는 무조건 피해야 할 건강의 적이 아니라 적정량이랑 상황 맞춤 섭취라면 일상 속의 즐거운 믹스커피 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불필요한 죄책감 대신에 균형 잡힌 섭취 습관을 가져보세요. 시판 커피 12제품의 당과 포화지방 및 카페인 함량, 맛 평가표를 확인하시고 이왕이면 어떤 제품을 골라보면 좋을지 한번 고려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